자, 올해 그 지난 시간에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그 시청 시간을 봤더니 2,200분이야. 2,200분인데 강의 시간이 총 90분인데 그걸 날아봤더니 한 23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90분 동안 이거를 한번 봤다고 하면 23명이 본 거예요. 근데 90분 동안 다 보진 않았을 것 같아. 여기 평균적으로 들어와서 이 채널에 이 강의에 머문 시간이 7분이더라고. 이게 다 나오거든, 통계로.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 이걸 다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보기에는 한 10명이 이거를 10명 정도뿐이 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53명 중에 10명만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는 내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 수업을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하고 2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복습을 안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복습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보고 나는 평생 기억할 수 있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서 평생 내가 본 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70억 인구 중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서번트 증후군 걸린 사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힘들고 모든 사람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요거 루트를 따릅니다. 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100%까지 왔어. 그 다음부터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한대요.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해가지고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이 까먹어. 근데 우리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여러분 한 이 정도니까 내가 보기엔 한 75%는 까먹었을 것 같아요. 75%. 네. 75%. 그럼 25%만 아마 기억할 거야. 25% 수업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되면 또 80% 까먹고 그러면 나머지 80%를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까먹어서 이게 기억이 이제 이렇게 사라질 무렵에 이거 잘 안 되네. 기억이 이렇게 사라질 무렵에 여러분이 복습을 통해서 이걸 다시 100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또 떨어질 거라고. 그럼 떨어지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 4번 이상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이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야, 이론. 이거 검증된 이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그래프를 따라서 합니다. 한 번 듣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아니면 그날 복습을 해줘서 올려줘야 돼. 근데 잘 봐요. 그날 복습을 해서 수업 끝나고 한 요 정도 까먹었을 때 20% 까먹었을 때 다시 복습을 통해서 100%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2주 후에 75% 까먹고 다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바로 복습하는 게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그 당일날 바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2주 지나 그래서 기말고 이제 중간고사 오면 이제 한 달 지나면 80% 이상 까먹죠. 거기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이걸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다 포기해. 대부분 사람들이 대충 하자. 힘들다.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이게 요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복습을 통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복습을 통해서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정석 수학, 해법 수학 이제 그런 거 많이 공부할 텐데 내 경험으로 봐도 그거를 한 번 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책 한 권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그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짧아지더라고. 정석 수학 한 권 보는데 이제 1년에 걸쳐서 보잖아. 학년에 대해서 1년에 걸쳐서 보는데 두 번째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봐. 또 세 번째 볼 때는 그게 막 3개월씩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보면 기억이 나니까 한 일주일이면 한 권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반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는 거를 복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 시험 시간에는 그냥 중요한 것만 탁탁탁 보면 기억에 다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간다 이거죠. 오래 가면 내가 얘기했죠. 익숙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여기 까먹은 거를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바로 해갖고 계속 유지하면 이 상태 100%를 유지하면 그냥 쉽잖아.
여러분이 잘 이걸 봐야 돼. 이거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이제 알았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챕터 2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볼테이지 앤 커런트 로우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KVL, KCL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오음의 법칙을 배웠어요. 오음의 법칙 V는 IR. 이걸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그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이 KVL, KCL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챕터 2는 이제 오음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류가 무엇인지, 전하가 무엇인지, 전하의 흐름, 전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살펴봤는데 챕터 2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오음의 법칙. V는 IR. 그 다음에 파워는 V는 I가 되는 거고 그때 이 V를 여기다 오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I의 제곱 R이 되는 거고 V의 제곱 R이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워를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이게 1이 된다. 에너지, 줄. 근데 파워는 와트고 에너지는 줄로 표현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지. 챕터 2에. 이제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 R이라고 하고 전류가 I가 흐르면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V가 이렇게 걸린다라는 걸 했는데 이건 이제 단일 소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가지고 회로를 구현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회로에서부터 전류하고 전압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하는데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이제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데 전 시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거 단일 소자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로라는 거는 이런 소자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건 전류원이라는 건 배웠죠. 전압원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배웠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떤 형태, 이렇게 그물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통틀어서 회로라고 합니다. 서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로에서 보면 요놈하고 틀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놈 삼각형이고 요거는 타원으로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이거랑 틀리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왜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노드라는 걸 배우는데 노드라는 걸 배우는데 노드는 어떤 그 소자들끼리 서로 연결된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뭡니까? 전류원이죠. 요건 저항이죠. 요거 저항 4개가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하나에 이렇게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노드. 자, 노드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가 터미널인데 지금 전류원의 터미널이 2개인데 하나는 위에 연결되고 하나는 밑에 연결돼 있잖아요. 저항도 터미널이 2개잖아요. 근데 저항도 밑에 연결돼 있고 여기 밑에 있죠. 그럼 어떤 게 돼서 이것도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 그렇죠?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노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노드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저항도 지금 터미널이 2개인데 하나는 여기 노드 2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노드 1에 되어 있고 지금 요거 각각의 터미널이 지금 여기 또 하나에 연결되어 있죠. 소자하고 소자끼리 연결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노드 3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회로에는 노드가 3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드의 특성은 이 노드라는 거는 여기에 걸리는 모든 전압은 같다는 거예요. 노드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노드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이걸 지워서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가 노드 1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다 노드 1. 근데 노드 1의 이 부분이나 노드 1의 이 부분이나 노드 1의 이 부분이나 전압은 같다. 어디를 찍던 간에 전압은 같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온 전류들이 그대로 여기 시작점에서 나온 전류들이 여기까지는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전압 강화가 없다 이거야.
전압 강화가 있으려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전류가 있으면 저항이 있을 때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저항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어요. 볼테이지 드랍이 없기 때문에 여기 노드의 모든 전압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 노드의 모든 전압은 같다. 요것도 노드의 전압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로는 지금 3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라는 게 있는데 브랜치라는 거는 각각의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소자가 지금 여기 있죠. 브랜치 1. 요거 소자 여기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또 소자가 있죠. 이거 브랜치 2. 그 다음에 노드하고 또 노드 사이에 또 소자가 있죠. 브랜치 3가 되는 거고 또 여기 노드하고 여기 노드에 또 하나가 있죠. 브랜치 4가 되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또 소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브랜치 5에서 총 5개의 브랜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드하고 브랜치를 봤는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보면 지금 전류가 흘러나와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어떤 전압 강화가 없죠. 전압 강화가 없이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의 노드. 밑에도 마찬가지지. 밑에도 여기 전압 강화가 여기까지는 없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노드. 자, 이것도 여기도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도 하나의 노드 해서 총 노드가 3개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드에서의 모든 전압은 같다고. 그러니까 요거 노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한 노드였어요. 그럼 노드에서의 전압 어디를 찍던 간에 전압은 같다고 하니까 여기 전압 같고 여기 전압 같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그냥 합쳐줘도 돼. 왜냐면 동일한 거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는 노드 2개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지만 이거는 노드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같은 노드다라는 겁니다. 같은 회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찍던 여기 하나만 찍던 다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는 건 있는데 패스라는 건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를 얘기해요.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서 여기 전류원이니까 전류가 화살표가 위쪽으로 하니까 위로 전류를 쫙 뿜어준다고. 그래서 뿜어주는 전류가 이렇게 쫙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다가 쭉 오다가 이제 길이 2갈래가 있네? 그러면 이 왔던 전류가 물길이 흘러 내려나오는데 길이 2갈래가 있어. 그럼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또 여기였던 전류가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물길이 2갈래로 나뉘었네. 그럼 2갈래로 또 나뉘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흘러가고 또 요놈은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에서 온 거 여기서 가서 여기서 또 만나네. 이렇게 만나서 결국 합쳐져서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 패스. 전류가 흐르는 길. 그러면 여러분이 물길을 생각하면 돼요. 물길.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라는 게 생겼는데, 자, 아까 전에 전류가 여기서 흘러나와서 쫙 여기, 저항의 각각의, 소자들을 다, 패스를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대 다시 뭉쳐서 들어왔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루프라는 건 이제 순환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전류가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오는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루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가서 아까 전에 여기로 돌리고 여기로 돌렸지만 결국 여기서 나온 전류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서 나왔던 전류가 여기 이렇게 흩어졌지만 요것도 이렇게 전류가 순환되는 루프가 생긴 거고 여기서 순환되는 루프가 생겼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닫힌 루프죠. 닫힌 루프. 만약에 루프가 열린 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못 흘러요. 이거 왜냐면 오픈이기 때문에 못 흘리고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 이게 숏이 나와 있죠. 숏은 이건데 뭔가 닫혀 있어야 돼.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숏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단락이 되는 거고 오픈이라는 거는 이게 열려져 있는 건데 이게 열려져 있으면 전류가 못 흐르지만
우리가 이게 클로즈 루프라고 해서 어떤 저항 같은 걸 여기다 달아주면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생긴 거예요. 전류길. 근데 전류가 어떻게 흘러? 흘러나왔던 전류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클로즈 루프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클로즈 루프. 그런 루프가 형성돼야지, 클로즈 루프가 형성돼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그러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어요. 이거 오픈 루프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클로즈 루프에서만 이렇게 좀 흐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키르유 법칙 중에 하나인 커런트 로, 키르유 법칙의 이제 KCL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KCL에서 한번 KC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CL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어떤 노드, 아까 전에 여기 말했죠. 여기 노드, 이런 노드. 자, 여기 노드 있잖아요. 여기 이런 노드. 이 노드라는 거는 아까 전압은 여기 다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가 법칙이에요. 이 노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자, 이렇게 노드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개가 있지만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쳐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말인즉슨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합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굳이 직사각형 안 하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래서 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노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가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한번 봅시다. 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방향을 봐야 되죠. 자, IA가 들어오고 있죠. IB가 들어오고 있죠. 한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ID는 어떻게 해요?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죠. 근데 법칙에 의하면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ID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I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나가는 방향이니까 키르유 커런트 로에 의하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I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이 0이다. 그러니까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딱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된다 이거죠. 모든 노드에 같은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게 0이니까 나가는 거, 이 노드를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나가는 거의 모든 합은 0이다 라고 했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A죠. 나가는 방향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여기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냥 ID가 되는 거고 여기 나가는 방향이니까 IC가 되고 이거 합은 0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고쳐주면 IA, IB, 마이너스 ID, 마이너스 IC는 0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노드를 기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그리고 한 노드를 기점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냐? 아까 여기 공식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IA, IB 마이너스 부분 넘기면 IC, ID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노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A하고 B의 합은 이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드를 기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노드를 기점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그리고 노드를 기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과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모든 문제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 버전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용어 같은 거, 이런 커런트가 전류잖아요, 전류. 이런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리지스터 저항이라는 거. 볼테지 소스라는 건 이제 전압원이라는 거. 자, 한번 봅시다. R3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래. 만약에 알려졌대. 볼테지 소스가 3A를 여기 공급한대. 볼테지 소스가 어디예요? 전압원이 요건데 여기서 3A의 전류를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야. 근데 전류 패스가 여기서 나온 전류 패스가 지금 흘러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만 동일하게 흘러갈 거야. 전류 패스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IR1이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결국 이거는 3A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요거잖아. 단일 길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3A나 여기서 표시되는 이쪽 방향으로 표시되는 IR1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3A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드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전압 강화가 없는 거라고 했죠? 전압 강화가 없어. 자, 여기하고 점 사이에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여기 사이도 전압 강화가 있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 같은 노드가 되는 거야. 같은 노드. 응? 같은 노드. 같은 노드가 되는 거고, 그럼 같은 노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 한 점으로 보면 돼요. 이거 한 점. 그걸 한 점으로 보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이렇게가 이게 한 점이야. 한 점인데,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요거 I잖아. R3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데 이게 같은 노드니까 우리 KCL 법칙을 한번 적용합니다. 자, KCL 한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뭐라고요? 빵. 그렇지. 0이지. 자, 들어오는 거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3A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 들어오는 걸 봐야 돼.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나가는 거니까 반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돼? 나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뀌면 I가 되겠죠. 합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I를 구하면 돼. I 넘겨주면 I는 여기 또 맞아. 이게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요 노드로 지금 얼마가 들어오고 있어요? 5A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 지금 같은 노드 I하고 5A. 그럼 이거를 I를 넘겨주면 I는 얼마가 됩니까? 6A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KCL 법칙에 의해서 흘러나가는 요 I는 6A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노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KCL을 적용하면 문제 풀 때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전류나 전압을 계산할 때 쉽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KCL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게 KVL이라는 거예요. KVL, 전압, 볼테지 러인데 이거는 루프에서만, 아까 전에 루프라는 거는 닫힌 루프는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이런 회로가 우리가 루프라고 했죠. 자, 이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루프야. 왜냐하면 전류가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흐르든 간에 이렇게 흘러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루프야. 이거 루프 1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정했어. 시계 방향으로 정했을 때 이 루프 안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KCL은 그 노드를 중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했는데 KVL은 루프를 기준으로 전류가 흐르는 요 루프 방향을 기준으로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거야. 전류가 이쪽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전류가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 루프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전압이 어디가 높다는 거죠? 왼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아? 왼쪽이 높다는 거죠. 여기가 전압이 더 높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럼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이쪽 방향들이 전압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봅시다. 이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I가 흘렀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I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동일한 I가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으면 전압이 여기가 높아야 돼. 그쵸? 그래야지 맞아. 근데 지금 여기 표시된 거 봤더니 전압이 반대 방향이네. 그치?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V1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보면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돼. 근데 여기 방향 봤더니 맞게 돼 있네. V2.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 당연히 이쪽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V3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더니 마이너스 V3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 강화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KVL에 의하면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이 전압의 합은 0이다 라고 되니까 결국 공식을 정리해주면 0. 이런 식의 관계식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한번 또 봅시다. 아까 전에 기준을 시계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기준을 잡고 분석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I야. 여기 흐르는 거 I고 여기 흐르는 거 I고 여기 흐르는 거 I예요. 자, 방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당연히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높고 낮은 거 맞게 됐네. V1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돼. 그래야지 전류가 흘러가니까. 근데 방향 같네. 제대로 돼 있네. 그럼 그냥 써주는 거야. 자, 여기는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세로에서 표시되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에 맞춰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V1, V3, 마이너스 V2는 0이 되고 결국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같다 이거죠. 같다. 즉 여러분이 기준을 시계 방향으로 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든 KVL 공식을 적용하면 그 결과는 같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는 거 루프를 기억해야 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루프에서의 존재하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그걸 시계 방향으로 기준을 삼으면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서 여기 회로에서 이렇게 표시된 심벌들을 좀 바꿔가면서 0으로 만들어줘요. 다 합쳐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다 하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니까 그럴 때 심벌의 이 부호에 맞게 이거를 전압을 마이너스 V2로 바꾼 등 어떤 사인들을 이렇게 바꿔서 이걸 다 더해줬을 때 합은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이 아까 요 공식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 없애주면 어떻게 해? V2는 V1 더하기 V3로 되는 거잖아. 즉 뭐냐? V1 요거 더하기 V3가 결국 V2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같냐 봅시다. 떨어져 있는데 이놈을 우리가 살짝 바꿔주는 거야. 이놈을 이쪽 방향으로 쓱 갖고 와. 이렇게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3이라고 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3로 갖고 오고 여기를 숏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동시켜줄 수가 있다. 이동시켜줄 수가. 고무줄 늘리듯이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 놈을 이쪽으로 갖고 와도 여기 C라는 노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갖고 와서 하면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뭡니까? 직렬이잖아요. 직렬. 플러스 마이너스면 직렬이잖아요. 직렬. 이 직렬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요 V2하고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즉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거야. 지금 V1, V2를. 근데 지금 요거 노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라는 건 좀 큰 건전지 놓은 거랑 보니까 전압이 같더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회로에서 그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그림이 이게 노드라는 개념을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은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돼 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돼 있어. 근데 이때 노드라는 건 여기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노드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전압 강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V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V2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V3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근데 다르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 노드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 요 부분 노드가 좀 이게 고무줄처럼 그냥 늘어난 거야. 늘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노드를 좀 줄인 거라고. 결국 노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회로로 여러분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헷갈리는 게 아니야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1 여기서 지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V3로 해갖고 이렇게 동그랗게도 이렇게 해도 되거든. 동그랗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서로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게 아니지. 노드가 각진 게 그냥 동그랗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하면 안 돼. 아까 전에도 그 회로가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전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회로. 자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노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거 되게 다른 걸로 생각하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자 노드 전압 강화가 안 일어나는 이 노드 똑같이 있죠. 여기 노드 좀 늘어난 것 뿐이야. 여기 아래 밑에 노드 여기 이건 좀 줄어든 것 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놈을 다시 위로 잡아당기면 이게 여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림에. 그래서 이 회로 문제 내기가 쉬운 게 그림만 이런 식으로 바꿔놔도 여러분 다른 회로로 생각을 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겁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요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래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미 여기는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볼테이지 Vx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이제 루프라는 거를 아까 전류가 흐르는 패스라고 했어요. 이게 전류가 시작해서 들어오는 패스. 자, 루프가 여기는 몇 개 있습니까? 자, 루프. 이거 좀 복잡해 보이죠? KVL을 사용해서 하는데 루프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루프가 여기 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KVL은 뭐라고 했죠? 지금 나는 기준을 시계 방향으로 잡아서 그러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라고 했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행히 같네. 이건 4.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을 맞춰주면 이거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방향이 같네. VR2는 합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VR2가 나오는 건 뭡니까? 32V가 걸린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2V.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X를 또 구해줘야 돼. 그럼 VX는 어떻게 되냐?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이쪽 방향, 시계 방향. 한번 봅시다. 시계 방향이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가 높은 부분이 돼야 돼. 근데 방향이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2로 바꿔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죠? 근데 여기 12가 있으니까 12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 또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4V 방향 맞네. 14를 더해줍니다. 자, 내가 가서 봤더니만 이건 뭐야? 방향이 틀렸네.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S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VS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인데 이건 방향 맞게 돼 있네. VR1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제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26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V2, VS1, VR1,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때 이제 VX를 구하래. VX를 구하라는 건데, 자, VX라는 건 여기 걸리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이렇게 건전지가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VX의 전압을 가지고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루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전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거 방향을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X 방향이 틀리니까 마이너스 V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인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틀려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고. 자, 내려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방향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VS1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방향이 같네. 그래서 플러스 VR1이 돼서 이거는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제로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VX라는 거죠. 그럼 VX를 여기로 넘겨주면 VX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V2 S1 더하기 VR1이 V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전체 루프에서 구한 식이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 루프에서 구한 게 요 식이었어. 그럼 공통된 게 이 마이너스 6을 여기로 넘겨주면 이 전체에서 구한 거 V2 빼기 VS1 VR1은 6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같잖아요. 같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같기 때문에 뭐가 되니까 VX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VX는 6V. 즉, 요거 걸리는 게 6V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이 이제 그거였어요. 일단은 작은 루프에서 여기 큰 루프에서 각각 두 개에 대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게 VX인데 우리 VX에 여기다 그냥 건전지에 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 작은 루프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큰 루프에서 구한 수식하고 요 작은 루프에서 구한 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VX로 치환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6V라는 걸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KVL, KCL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오메워치까지 이 세 가지만 알면 회로이론 다 끝나요, 솔직히. 이 세 가지 기초가 제일 튼튼한 거야. 이거는 어느 회로 뒤에 이제 AC 분석할 때도 요거를 기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또 계속 봅시다. IX를 구하래. 그리고 볼테이지 VX를 구하래. 여기 이제 루프가 되어 있으니까 뭐를 하냐? 우리가 KVL을 한번 사용해 보자. 우리가 지금 KCL 배우고 KVL을 했는데 루프가 하나가 존재하잖아. 루프 하나, 그렇죠? 여기 루프 하나가 존재하고 노드는 몇 개 존재해? 하나, 둘, 세 개 존재하죠. 노드 세 개. 여기 루프 하나, 노드 세 개. 그럴 때는 루프가 적기 때문에 KVL을 사용해주면 돼요. 만약에 노드 숫자가 적다 더, 그럼 그때는 이제 KCL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루프가 적으니까 우리가 KVL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KVL을 사용해 보면 지금 방향이 여기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기본 방향이 되는 거야, 기준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돼 있어? 방향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7V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쳐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같네? 그럼 VX니까 VX. 그래서 루프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뭐냐? 0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VX가 얼마가 됩니까? 12V가 나온다. 그럼 이게 12V다. 그러면 우리가 ohm의 법칙 V는 IR에서
자, 여기가 지금 전압이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전압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높고 낮은다니까. 그때 우리 전류 I는 어떻게 되느냐? R분의 V죠. V가 12V고 100ohm이니까 얼마죠? 0.12 암페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0.12 암페어가 흐르는구나 라는 건데, 자 IX가 루프라고 했죠? 루프가 해서 이렇게 돌아서 전류가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길이 전류 패스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전류나 여기서 시작되는 전류나 여기로 흐르는 전류나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이게 만약에 패스가 있으면 전류가 물길이 흘러가다가 요로 조금 새고 요로 조금 새고 하면 틀린데, 지금은 여기서 시작되는 전류가 패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 IX는 요 방향이든 요 방향이든 요 방향이든 요 방향이든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X는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여기 흐르는 게 0.1A니까 IX는 0.12 암페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120 mA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KVA하고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푼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또 풀어봅시다. VX를 구하고 여기 전류 IX를 구하래. 자, 노드 하나, 노드 두 개, 노드 세 개, 루프는 하나, 둘, 세 개. 루프 세 개네. 노드 세 개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제일 익숙한 걸로 풀면 돼요. 나는 KCL을 좋아하기 때문에 KCL로 풀게요. 자, 60V에서 전류가 여기로 흘러가서 이렇게까지 5A가 흐른대. 자, 여기 흐르는 거나 여기 흐르는 거 같아. 왜냐하면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같은 노드죠. 같은 노드는 뭐라고 했어요? 전압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5A나 여기 5A나 같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려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5A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흘러니까 당연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 전압 강화가 생겨.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I니까 얼마야? 58, 40V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40V. 40V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라고 했죠? 60V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40V고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15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그럼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이때는 이제 KVL로 하면 자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돼. 근데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같으니까 이건 40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같으니까 V10이 돼서 0이 된다 이거죠. 그때 V10은 얼마가 되냐? 20V가 된다 이게 20V 여기. 여기가 20V구나. 이 노드의 전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V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가 60V잖아. 60V.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0V니까 여기 60 빼기 40 해서 20 나왔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가 20V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0V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20V가 여기 20V짜리 건전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건전지 방향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40V짜리가 있어서 결국 이놈이 큰 건전지 직렬로 연결한 게 큰 건전지 60V랑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 60V에서 그냥 40V 빼줘서 20V 나왔더라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V가 구해졌어요. 그럼 여기 20V가 구해졌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돼?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이게 10이고 20이니까 2A가 흐르겠네. 2A.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노드잖아요. 여기 노드. 그 모든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합은 0이다. 자, 근데 여기로 가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들어오는 전류 5. 요 노드로 전류 들어오는 게 이거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 또 요 노드를 기준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I1일 때 0. 그러면 I1이 얼마가 됩니까?
3A가 되는 거지.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다. 3A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A. 자, 그러면 3A가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저항이 흐르고 있죠.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 전압 강화. 오메가 우측에서. 근데 방향이 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메가 우측에서 12V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0V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2V니까 여기는 얼마가 걸리겠어요? 8V 걸리는 거죠. 8V가 걸렸어요. 자, 그럼 8V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메가 법칙에 의하면 몇 암페어가 흘러? 4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4암페어. 자, 그럼 요거 아까 전에 지금 이거 같은 노드라고 했잖아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KCL을 또 한번 봅시다. 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야. 자, 들어오는 게 얼마? 3암페어. 여기 들어오는 거 얼마? 마이너스 4암페어가 되지.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얼마? 방향 같으니까 IX가 되는 거죠. IX. 합은 0. 그러므로 IX는 1A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IX는 1A를 구했어요. 자, 그럼 VX를 구해야 돼. VX를 구하는데 여기 이게 같은 노드라고 했죠? 같은 노드인데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압 강화가 없어. 그럼 그 말은 8V가 여기 그대로 8V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VX는 얼마? 8V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KVL하고 KCL을 알고 있으면 오메가 법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내가 예시로 풀어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집에 가서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다 풀어봐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 나이 때 도서관에서 회로 이론 책 6권을 다 각각 다 빌려왔어. 다 빌려와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거는 다른 책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게 하나만 풀면 잘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뭔가 공통된 게 보이면서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도서관 가서 회로 이론 책 있으면 다 빌려서 한번 다 풀어봐요. 연습 문제. 그러면 다 익숙해져. 하나만 풀 줄 알면 그 나머지는 쉽게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직렬 연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뭐 직렬 연결 다 알잖아요. 우리 건전지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3V짜리 3V짜리 두 개 하면 이게 얼마예요? 6V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니죠. 그럼 병렬 연결도 알잖아요. 병렬. 이렇게 해서 하면 3V짜리 3V짜리 두 개 연결하면 몇 볼트? 병렬로 하면 3V. 근데 왜 이거 직렬하고 병렬은 뭐가 틀리냐? 직렬로 연결하면 이제 전압이 높아지는 거고, 병렬로 연결하면 대신 2배, 지속 기간이 3V를 지속하는 기간이 2배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직렬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 루프 전류 패스가 하나라고 했죠. 전류 패스가 하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여기 다 동일해. 여기 I 흐르고 I 흐르고 여기 I 흐르고 여기 I 흐르고 그 전류 패스가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 패스가 이게 여기 흐르는 게 I고 여기 흐르는 게 I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걸려? I, R1이 되고 여기 I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는 R2가 되고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KVL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방향에서 반대니까 이건 마이너스 VS1이 되는 거고 기준 방향하고 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IR1이 오는 거고 기준 방향하고 같으니까 VS2가 오는 거고 기준 방향으로 같으니까 IR2가 와서 0이 된다.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VS1은 IR1 더하기 VS2 IR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다른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 건전지 그렸듯이 자 여기가 3V고 여기가 지금 3V짜리 두 개 써서 3V가 나왔다가 하는데 이 전압만 유지가 된다면 여기 우리가 1.5V짜리 두 개를 써도 상관이 없고 1V짜리 건전지 세 개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VS1이 유지가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R1 여기 VS2 R2
그래서 그러면 여기 공식에 의해서 VS1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흐르는 게 I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해서 나오는 요 전압이 같다 이거예요. 즉 요 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VS1하고 이 나머지는 이렇게 병렬로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예? 전압이 같다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병렬 연결인데, 병렬 연결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3V면 여기 요 노드는 다 3V로 동일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요거도 지금 이거 보면 이건 같은 노드잖아. 같은 노드야. 그것도 요 보면 어때요? 이것도 같은 노드야. 같은 노드 사이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는 어떻게 해? 같은 전압을 갖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10V라는 전압이 걸렸지만 요거 이 두 개 노드 1하고 노드 2 사이에 걸린 전압이 V라는 의미는 요것도 V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V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V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V 나누기 1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해서 이것도 V 나누기 10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KCL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기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흘러 들어오는 거 5. 자, 여기 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흘러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근데 흘러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여기가 왜냐하면 전압이 동일하게 같으니까 이것도 병렬이니까 이렇게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방향이 반대니까 10V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흘러 들어오니까 플러스 6이 된다. 그리고 더해주면 4, 10, 마이너스 12V 0 해서 넘겨주면 V는 얼마? 50V가 해서 이거는 50V가 나. 여기에 50V가 걸리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50V가 걸리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이해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뿐이 없어? 지금은 이해 못했지만 집에 가면 이해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한 4명이네. 지금 뭘 이해 못했어? 뭘 이해 못했는지조차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야 돼요. 교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라는 거를 한 번 듣고 여러분이 이거 다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재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해야 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의 숙명뿐만 아니라 나의 숙명이기도 해. 나도 같은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 이거 회로 이론을 이제 복학해서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커런트가 전류라는 것쯤은 알고 시작했잖아요. 나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겉멋들어서 원서 보겠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원서 썼는데 커런트 나오는데, 이 커런트가 현재인데 왜 커런트가 자꾸 나오지? 회로에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전류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험이 다가오니까 원서 내팽개치고 이제 또 번역서 보기 시작하고, 또 번역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면 다른 번역서 또 사서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첫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은 거야.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충천하더라고. 나 이거 잘하네? 이거 내가 하는 만큼 나오네? 라고 하니까 더 재밌으니까 계속 이것만 또 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한 반복과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이걸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뭐 이해 안 된다고 손 놓아버리는 순간에는 안 돼요. 난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책의 내용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초적인 반석을 쌓듯이 주춧돌이 되는 것만 내가 징검다리 역할로만 탁탁탁탁 찍어주고 가는 거지, 이 징검다리 여러분의 건너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밥상만 차려줄 뿐이지 밥을 먹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밥하고 국만 제공해 주는 거지,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까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무슨 공식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있으면 또 풀어봐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싱글 루프 서킷 한번 봅시다. 파워를 계산하래요. 소모되어진 거. 각각의 엘리멘트 여기서 소모되어지는 파워를 계산하래요. 자, 그럼 파워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공식에서 P는 VI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 법칙 V는 IR로 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I의 제곱 R로 되는 거고 V의 제곱 나누기 R로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싱글 루프죠. 그럼 루프가 하나니까 전류 패스가 하나라. 그러면 여기 지금 노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 노드 4개 있는데 루프가 하나니까 뭘 적용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KVL이죠. 예, KVL. 뭐 KVL로 한번 해봅시다. 자, I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기본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바뀌어지겠죠? 마이너스 12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i니까 더하기 30 곱하기 5매 법칙에서 i가 되는 거고 플러스 방향인데 방향 같으니까 2VA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방향이 틀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VA 합은 얼마야?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싱글 루프이기 때문에 패스가 하나죠. 전류 패스가.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i나 여기 흐르는 i나 여기 흐르는 i나 같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i가 여기 흐르니까 자, 그럼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여기가 기본 방향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죠. 지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오메 법칙에 의하면 얼마나 되냐? 15 곱하기 i가 VA가 된다 이거예요. VA는 마이너스 15i가 된다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20 30i 요거는 VA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VA 여기 대입해주면 얼마 돼요? 120 30i 마이너스 15i는 0이 된다. 여기 15i는 플러스 120이 되고 그때 i는 얼마가 됩니까? 8A가 된다 이거예요. 8A. 아, 여기 흐르는 전류가 8A다. 자, 그러면 8A의 전류가 어디에 흐르냐? 여기에다가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8A라는 거는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0V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120V인데 이놈이 방향이 반대니까 즉 이놈이 마이너스 120V가 흐른다라는 거 이게 계산이 되고 각각 소자에서 소모하는 파워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0옴부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소모하는 놈이죠. 소모하는 놈인데 여기가 이제 8A가 흐르니까 아까 전에 파워 공식 전류 알죠? 저항 알죠? 하면 요거 쓰면 되겠네. 88에 64 곱하기 30 이거 얼마입니까? 1920W를 소모하는 거죠. 네? 어디? 35. 그쵸. 소모하는 거. 자, 그럼 요것도 지금 여기 흐르는 거 얼마죠? 여기 8A, 여기 8A 흐르고 8A 흐르고 여기 15옴이 있으니까 어때? 요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88이 64 곱하기 15니까 얼마예요? 960W를 여기서 소모한다 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거는 소모하는 놈이고 이 전압원이나 전류원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생성한다는 거는 소모한다는 거에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거예요. 생성한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소모된 전력이야. 근데 이거는 소모되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표시. 자, 그럼 120V 아까 전에 얼마 나간다고 했죠? 8이 나간다고 했죠. 여기서 왜냐면 8A가 여기 루프에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120 곱하기 8은 얼마예요? 960W가 되는데 이놈은 생성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960W로 여러분이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는 전압원이 아니라 이건 디펜던스 소스라고 해요. 볼테이지 컨트롤드 디펜던스 소스죠. 왜냐하면
전압 여기에 걸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근데 아까 전에 여기 1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240볼트가 여기에 걸리는 거야. 240볼트 곱하기 얼마예요? 여기 8암페어가 흐르니까 8이 16, 그래서 1920와트고 이놈도 전압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920와트가 소모된다 라는 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에너지 생성해내는 거는 전류원이나 전압원에서 하는 거야. 이게 회로가 우리 인생과 똑같아.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 만나면 에너지가 막 넘쳐. 그래서 막 나도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항 같은 친구가 있어. 에너지 쪽쪽 빨아먹어. 심지어 숏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그냥 방전시키는 친구가 있어. 살면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뽑아먹는 친구를 우리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진짜로 멀리 해야 돼요. 만나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죽겠다 힘들겠다 인생이 왜 이러냐 재미없다. 그게 뭐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좋은데 계속 그런 친구 만나서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뇌가 돼. 정말 인생은 참 힘들구나. 힘들어. 인생 힘든 걸 아는데 굳이 그거를 자각시킬 필요가 있을까? 잘 참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만나서 인생 힘들다고 한탄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멀리해. 저항 같은 친구들은 멀리하고 딱 보여주잖아. 저항. 에너지 소모하잖아. 없어도 되잖아. 컨슘 된다고. 그럼 generate, supply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압원, 전류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압원, 전류원 같은 사람이 돼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나중에 회사 가서도 회사가 활력이 넘치지 에너지를 꼭 소모하는 이런 저항 같은 존재가 돼서 이게 다 이게 삶의 이치가 녹아져 있다니까. 계속 배우다 보면 이게 다 우리 인생과 똑같아. 회로도 보면 자연의 법칙이 녹아져 있으니까.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봅시다. 전압 V를 구하고 전류 I1과 I2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뭡니까? 노드가 두 개, 그렇죠? 근데 루프는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노드가 적으니까 KCL을 여기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같은 노드니까 전압이 같다 그랬죠, 여기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돼?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에 걸리는 V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 걸리는 V, 여기 걸리는 V, 여기 걸리는 V 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이 다 같으니까 지금 봐봐. I1에 흐르는 게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가 I1이잖아. 근데 V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가 걸리잖아요. 그럼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I1은 어떻게 되느냐? I1은 V 나누기 30분의 1이니까 30V로 표시가 되는 거야. I1은. 자, 여기도 걸리는 게 지금 병렬이니까 V가 걸려. 그러니까 I2는 어떻게 되느냐? V 나누기 15분의 1이니까 15V.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KCL을 이제 적용해 주면 돼. 자, KCL은 요 노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들어오는 놈이죠. 120. 그 다음에 들어오는 놈이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이 돼. 근데 마이너스 I1인데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30V니까 마이너스 30V로 한번 고쳐서 넣어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방향 30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I2가 돼야 돼. 마이너스 I2가 지금 15V니까 이것도 그냥 15V로 고쳐서 한번 0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20 빼기 30이니까 90이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30 빼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고, 이거 넘어가면 45V가 될 거고, V는 2V가 된다 이거예요. 요거 2V가 나왔어. 자, 2V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류는 60A가 되는 거고, 요거는 30A가 돼서, 여기 흐르는 거 60A, 여기 흐르는 거 30A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압 V를 구하고 어디죠? 인디펜던트 소스. 자, 이게 인디펜던트 소스죠. 독립 전류원. 이건 디펜던트 소스야. 왜냐하면 여기 I에 따라서 여기 전류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서 공급해주는 파워를 구하래. 파워. 파워를 구하라는 건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노드. 같아. 여기 노드 같아. 그럼 이 노드 사이에 있는 게 뭐죠? 다? 이게 무슨 형태야? 병렬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V, 여기 V 다 똑같이 걸린다 이거 V, 이거는 V. 자, 그러면 이 루프 3개, 노드 2개니까 KCL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노드 기준으로 IX라고 또 표시됐으니까 IX가 지금 여기서 오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놈은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건 IX가 되겠네. 여기 문제에서 표시됐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들어오는 게 I6가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I6가 될 거야.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여기 IX가 될 거고, 여기로 들어오는 게 24mm가 될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방향 갖고. 또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까 여기 IX라고 했으니까 IX가 돼서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공식 하나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공식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병렬이라는 게 힌트야. 여기 걸리는 게 V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걸리는 것도 V야. 그러면 I6는 어떻게 돼?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 나누기 6K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V잖아. 여기 V. 병렬이니까 여기 V. 여기 걸리는 것도 V. 그러면 IX라는 거는 자, 여기 또 V가 걸리면 IX가 이쪽 방향인데 지금 여기 방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 방향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IX니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I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X는 얼마냐? V 나누기 2K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IX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해주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다 V항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다 V잖아. 요거는 V로 대체가 되는 거고, IX도 요걸로 해서 V가 대체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수학이지, 뭐. 그냥 산수죠, 산수. 그 V를 구했더니 이게 14.4V가 나왔더라.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는 14.4V, 여기 걸리는 것도 14.4V, 여기 걸리는 것도 14.4V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생성해내는 파워를 말해요. 파워는 VI잖아요. 근데 전류원에서는 뭐 전류 생성되는 거 얼마예요? 0.024 암페어를 생성해 주는 거고, 그럼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 14.4V니까 4V를 곱해주면 이게 345.6mW의 파워를 요놈은 생성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봐서 이 회로에서 이 그림에서부터 여러분이 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수문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밌어. 이게 단서 찾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회로 해석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그림에서부터 찾아서 그걸 수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쭉쭉쭉 풀어서 나가는데, 수학 공식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다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방정식이고 2차도 없어. 다 1차야 1차. 1차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회로가. 근데 단지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다 미적분도 하고 충분히 훌륭한 학생인데 단지 어려운 거는 이 그림에서부터 클루를 찾는 게 어려운 거야. 뭔가 이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봤더니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 재능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빨라. 이게 이해하는 게 빠른데 그런 애들은 처음에 막 치고 나가는데, 내가 이게 회사 가서도 보고 했더니 처음에는 빨리 치고 나가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 똑같아지더라.
남들보다 1개월 빨리 가느냐, 1개월 천천히 가느냐인데 뭐 10년, 20년 관점에서 봤다면 나중에 회사 입사해서 3년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마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결국 시간 들여서 여러분이 그 친구 1시간 할 때 여러분이 3시간, 5시간씩 공부하면 다 똑같아진다 이거야.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회로이론.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그림에 많이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난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회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더라고. 연습장에 회로 이런 그리고 막 그리는 거 좋아해서 나는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자기학 배우고 뭐 나중에 뭐 영상 의료 영상 배우면 그거는 수학 진짜 어렵거든. 막 확률 통계 나오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건 뭐 수학 이거 뭐 산수지 산수. 중학교 산수잖아. X값 구하고 2차 연립방정식도 아니야. 1차야 1차다.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 그림에서부터 수식 유도하는 게 어렵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많이 보면 된다 이거. 자, 이제 볼테지 소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번 해봅시다. 직렬, 병렬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전지 이게 3V짜리, 이게 3V짜리 3개 있으면 이게 몇 볼트? 9V.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해서 9V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류원도 마찬가지야. 전류원도 물이라고 했죠? 어느 거는 내가 물을 이렇게 물길에 이렇게 보내. 여기서 막 뭔가 생성해서. 근데 물길이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싱크대처럼 해서 이제 하수구야. 내가 생성해서 보내는데 여기서는 하수구를 해서 물을 쓸어 담고 여기도 또 하수구가 있어서 여기도 또 어떤 물을 생성해. 물길이 해서 물이 두 군데로 흘러와서 어디 한 군데로 흘러 들어간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전류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류원은 이런 식으로 병렬을 해줘야 돼요. 병렬. 내가 물을 이렇게 생성해서 물길을 보내는데 물을 막 여기서 생성해서 보내는데 이 중간에 이 물을 흡수하는 놈이 있고 또 생성하는 놈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한번 생성해서 만들면 이 물길 따라 가다가 어떤 다른 패스가 있어서 물을 이제 소모하는 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가다가 소모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가다가 여기서 소모했는데 여기 길이 어떻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5A를 생성해 줬는데 가다가 여기 3A가 여기로 흘러가는 게 3A 다시 여기 5A의 물을 우리가 생성해 줬는데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3A를 우리가 소모하는 놈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A의 전류를 생성하다가 3A만큼 줄어들고 싶은 걸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5A로 갔다가 이놈이 3A로 가니까 5 빼기 3이니까 나머지 2A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가는 길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3A 하면 여기 나머지 2A가 흘러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길에다가 물을 생성하는데 물길에 소모하는 놈이 있으면 여기에 그게 소모하고 나온 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요거죠. 물길에다가 전류가 흘러가는 물길에다가 똑같이 소모하는 놈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 자 전압이라는 것도 아까 전에 전압 건전지 이렇게 놓으면 3V, 3V니까 총 6V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또 이것도 얘기했죠. 3V짜리를 3개 넣으면 총 3V가 나오는데 이게 수명이 2배로 간다. 용량이 2배로 커지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전압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건 괜찮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병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병렬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전압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V가 걸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전압이 항상 똑같이 걸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3V짜리 두 개를 넣으면 용량이 2배가 되는데 3V짜리 여기 넣고 여기 1V짜리 넣고 하면 이게 되느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병렬의 그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병렬이라는 건 뭐야?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에 걸린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로가 이런 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전류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흘러가는 물길에 반대로 흘러가는 물길을 놓는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거는 왜 말이 되느냐? 이거는 봐봐요. 이 노드하고 이 노드 사이가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병렬이 아니야. 노드가 지금 3개 있는 거잖아.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 병렬은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직렬로 연결돼. 직렬로. 직렬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요 회로는 말이 된다. 그러면 자, 2V하고 14V면 이 차이가 12V가 있어야 되는데, 이 12V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걸린다 이거죠. 자, 이게 높고 낮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 12V가 아마 여기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2V 더하기 4V로 해서 14V. 그러면 요거하고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 봤을 때는 이게 14V고 요 두 개 합친 게 14V니까 병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저항값이 있으면 이거는 요 노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병렬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회로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서로 다른 전하원이 연결이 됐다는 거는 병렬의 법칙이 어긋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회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저항도 이제 직렬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놨어요. 자, 직렬로 놨고 하면, 자, 전류가 여기 VS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I가 흐르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게 V1, V2, Vn. N개의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루프가 하나고 지금 노드는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KVL을 적용해 보자 이거야. 자,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방향 이거 같네. 그 다음에 여기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틀리네. 이거 VS가 되겠네. 그럼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쭉 가서 Vn은 마이너스 VS이고 KVL에서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넘겨주니까 V1 더하기 V2 V3 Vn은 VS가 되는 거고, 자, V1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ohm의 법칙에서 여기 R1 곱하기 뭐죠? I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V2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R2 곱하기 I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I가 지금 전류가 갈 수 있는 패스가 하나니까 I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다 대입시켜주면 R1I, R2I, R3I 쭉 가서 RNI가 되고 VS가 되는 거죠. 그럼 I가 다 같으니까 I를 다 하나로 합쳐줘. 그럼 R1, R2 쭉 RN은 VS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넘겨주면 VS, I가 되면 이가 R1, R2, 쭉 RN이 된다 이거죠. 즉, VS가 여기서 만들어낸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 VS 나누기 전류를 해줬더니 요거 전체 저항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R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하면 이 직렬, 각각으로 쪼개진 저항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옴 해갖고 이게 N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저항이 직렬로 있을 경우는 우리가 그냥 N옴으로 해갖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N옴 1옴짜리가 N개 있으면 N옴으로 해갖고 다 더해줘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5V가 있어요. 여기 저항이 5옴이 있고 여기 저항이 5옴이 있어. 그럼 전류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5V가 있고 5옴이 지금 이거 직렬로 있잖아요. 이렇게 직렬로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10옴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10옴으로 표시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5 나누기 10이 되니까 0.5A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0.5A가 흐르는구나. 그 말은 즉슨 요 5옴, 5옴 나눴을 때도 여기도 0.5A, 여기도 흐르는 게 0.5A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80V에서 나오는 전력 소모를 구하라. 이거 문제네. 자, 이제 여기 보면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루프가 하나니까 당연히 KVL 쓰는 게 빠를 겁니다. 자, KVL 쓰면 지금 전류 방향 우리가 이쪽을 기본 방향으로 하죠. 근데 다행히도 I가 기본 방향으로 됐고 이 루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는 여기 흐르는 것도 I, 여기 흐르는 것도 I, 여기 흐르는 것도 I, 여기 흐르는 것도 I 다 같아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전압 강화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10I의 전압이 여기 걸릴 거고 전압 강화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반대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30V가 될 거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니까 이건 7I가 될 거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5I가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준 20V 같네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읽을 거고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8I가 될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이건 80으로 일단 고쳐질 거야. 그러면 그때 이 모든 전압원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10I 맞지? 반대 방향이니까 30 그리고 7I 5I 방향 같으니까 이거 20 그 다음에 이거 방향이니까 8I 그 다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0은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상수 텀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 I가 있는 거 이거 더해주면 이거는 13, 20, 30I가 되고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이고 여기 넘겨주면 9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는 얼마? 3A가 나왔습니다. 3A. 그럼 I가 3A가 나왔고 자, 그러면 I가 지금 여기 3A고 그럼 여기 파워 생성되는 파워는 어떻게 계산돼? P는 80, P는 VI라고 했잖아요. P는 VI.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80V고 여기서 나가는 게 3A니까 곱하기 3이면 240W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는 여기 구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구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라고 구했는데 여기는 왜 플러스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류원 전압은 생성해주는 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문제는 흡수한 놈이라고 되기 때문에 흡수의 반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썼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생성해주는 놈을 구하래. 그냥 생성 얼마 해줬냐? 생성해주고 240W를 생성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를 쓴 거야. 만약에 80V에 의해서 소모되는 놈을 구하라 하면 마이너스 240W여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생성해주는 양이 얼마냐? 그냥 회로에서 공급해주는 양이 얼마냐? 하니까 240 플러스 240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회로를 분석하는데 전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압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전압. 여기 있는 전압도 지금 이쪽으로 다 옮겨졌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전에 여기 흐르는 게 I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을 썼더니 이런 공식이 나왔잖아요. 이런 공식, KVL 공식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마이너스 80, 20, 30 되는 놈만 우리 따로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0 플러스 2. 어떤 변수가 있는 건 변수끼리 모아놓고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마이너스 80은 제로다 이거예요. 자, 변수가 있는 건 변수끼리 모아놓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전압원을 가진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도 결국 여기가 우리가 루프가 I이기 때문에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으니까 20이 되는 거고 해서 똑같은 공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즉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같은 루프에 있을 때 이런 전압원들은 KVL에 의해서 이게 하나로 우리가 합쳐줄 수가 있어. 하나로. 이거 하나로 합쳐지면 얼마 좋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까 전에 여기 우리가 직렬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직렬로 표시해 준다는 거. 그래 하나로 합쳐주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 여기 반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1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주면 마이너스 20 빼지니까 90V. 총 여기가 90V가 걸리는 거예요. 90V. 90V가 걸리는 거고 아까 여기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항이 직렬이잖아. 직렬은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7, 22, 30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회로를 더 단순히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90 나누기 3이니까 3A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공식을 보고 요 회로를 보고 바로 KVL로 해가지고 우리가 I를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전화번들이 지금 직렬에 위치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들이 또 직렬에 위치하니까 이걸 또 직렬로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단순화해가지고 바로 I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회로를 합쳐줘도 이게 같은 루프에 있기 때문에 전류값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저항이 직렬로 있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항이 병렬로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 병렬로 있다. 앞에서 병렬로 있으면 이 양단에 걸리는 이 두 개의 노드가 있죠. 이 두 개의 노드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어떻다? 각각 병렬에 위치한 각각 병렬에 위치한 저항의 양단의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같다고 V는 같다. 뭐랑 같냐? R1과 R2, Rn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R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R1 곱하기 여기 전류 I1이라고 했으니까 I1이 되고 이건 뭐랑 같은 거죠? 또 R2, I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가서 결국 Rn은 여기 IN하고 곱하기 전압이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뭐를 유추할 수가 있죠? KCL. 한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한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I1부터 N까지 나가니까 이걸 공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써줘요. IS는 I1, I2, 쭉 IN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한 공식 I1이 얼마죠? R1분의 V가 되는 거예요. I2는 어떻게 되죠? I2는 R2분의 V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대입을 여기다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R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쭉 Rn분의 1 하고 뭐가 공통이 됩니까? V, 전압이 됐죠? V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보내고 요 텀을 이렇게 보내면 자, R1분의 1, R2분의 1 쭉 해서 Rn분의 1은 이게 뭐냐? V분의 IS가 된다 이거 IS. 자, 이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ohm의 법칙이 되는 거죠. V는 어떤 EQIS 이런 식으로 우리가 ohm의 법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REQ라는 게 뭐냐? 결국 REQ는 요 식이 된다 이거. R1분의 1, R2분의 1, 쭉 Rn분의 1. 이거는 이제 REQ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병렬의 회로를 이런 식으로 simplify, 그러니까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ISV, REQ고 REQ라는 건 뭐냐?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R1분의 1 더하기 R12분의 1 더하기 쭉 Rn분의 1 분의 1 하니까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병렬의 경우는 1, R2, R3 쭉 가서 Rn이 된다 라고 단순히 이렇게 표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요거의 의미는, 요 심볼의 의미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1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3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n개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요런 걸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해봅시다. 여기 이거 설명 다 됐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개까지, 3개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R1,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되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냐? R2, R3, R1, R3, R2, R3가 되고 R1, R2, R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이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을 어떻게 합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볼테이지 디비전, 라고 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 V라는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가를 해줍니다. 자, V라는 전압. 그럼 요 놈이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당연히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때 걸리는 R1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표시가 되고 R2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살펴보자 이거죠. 자, 우선 예로 우리가 R1에는 자,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 직렬에서는 전류의 양이 항상 같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놓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KVL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KVL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놓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요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제로라고 했으니까 결국 V1 더하기 V2는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라는 게 I가 있고 그럼 V1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I 곱하기 R1이 되는 거고 V2는 I 곱하기 R2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I는 R1 더하기 R2 V가 되고 이놈을 넘기면 R1 더하기 R2가 결국은 IV가 되니까 요놈이 이퀴벌런트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예로 V1하고 V2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V1이 I고 R1, I고 R2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임의로 놓은 거예요. V1하고 V2. 근데 이 V는 주어진 거고. 그럼 이 V1을 어떻게 V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I라는 게 아까 어떻게 됐죠? I가 여기 공식 나왔죠? I라는 건 뭐예요? R1분의 R2분의 V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V가 되는 거고. 자, 이걸 또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R2 R1 더하기 R2분의 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여기가 V가 걸렸고 이게 직렬일 때 V1의 전압은 R1 더하기 R2 전체분의 요거 R1 곱하기 V가 된다. 그럼 V2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체 저항분의 요 저항값 곱하기 V가 된다. 여기 전체 전압. 그러면 V1과 V2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전압이 V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됐다, 디바이드 됐다라는 의미에서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Vx를 구하래요. 여기 양단에 걸린 Vx. 근데 지금 요 노드하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이 각각의 노드가 이 노드 안에서의 어떤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 66V하고 3V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병렬 관계가 되는 거죠. 병렬 관계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x. 왜냐하면 양 노드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Vx가 된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Vx.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걸리는 전압 Vx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냐면 이게 지금 저항이 병렬이잖아요. 이게 병렬이죠. 그러니까 병렬 저항을 우리가 REQ라고 합시다. 이렇게 REQ로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요 6옴에 걸리는 Vx의 전압과 3옴에 걸리는 Vx의 전압이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를 합쳐줘도 Vx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4옴 REQ 여기 12 sin t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럴 때 REQ는 어떻게 되냐?
6옴하고 3옴하고의 병렬이고 병렬 관계식 6분의 1, 3분의 1,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6, 6, 3, 18이니까 이거 9가 되니까 2옴이 되는 거죠. 2옴. 결국 요거는 2옴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 플러스 Vx라고 했죠? 그럼 Vx라는 게 아까 전에 그럼 지금 여기 두 개, 저항 두 개, 여기 저항 두 개의 V2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 전압 분배 법칙 Vx는 자, 여기 4옴 더하기 Req 그다음에 여기 Req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eq 곱하기 전체 전압이 12 sin t다 이거예요. 이건 얼마라고 했죠? 2옴이라고 했죠. 그럼 6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12 sin t가 될 거고 그럼 나누고 하면 2가 되니까 4 sin t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즉 여기에 걸리는 Vx는 4 곱하기 sin t가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전압 법칙이 플러스 여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x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Vx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KVL을 적용했을 때 여기서 KVL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방향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줘야 되니까 요름이 마이너스 4sin t가 된다 이거예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Vx일 때 이렇게 정해줘 놓고 문제에서 이때 Vx를 구하시오 하면 마이너스 4sin t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문제에서는 정방향 KVL이 들어가는 돌아가는 정방향의 Vx를 놨기 때문에 이런 심볼 마이너스 없이 그냥 4sin t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sin t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sin t니까 결국 부등호를 율로 바꿔주고 이걸 내려주면 4 곱하기 sin t가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전류 분배 법칙이란 뭐냐면 전류가 흘러갔을 때 이게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저항이 있을 때. 그럼 여기 저항에 따라서 R1, R2에 따라서 여기 I라는 전류가 얼마씩 흘러가느냐를 알아보는 게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타낸 게 좀 요 회로 둡니다. 자, R1, R2가 아까 전압 분배 법칙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직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직렬에서는 전류가 분배합니까? 분배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전류가 패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싱글이기 때문에 전류량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돕니다. 하지만 이 병렬에서는 전류가 가다가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류 분배 법칙, 즉 커런트 디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공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CL이죠. 전류를 생각하면 KCL이에요. 여기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I는 뭐예요? I1과 I2. 왜냐면 I가 들어갔고 지금 I1과 I2가 나갔으니까 들어오고 나간 양이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압 여기 같은 노드고 여기는 같은 노드고 여기 같은 노드고 이 각각의 노드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V는 R1, I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I2, R2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I1, I2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구해야 될 거는 우리가 I1의 값을 I2의 값을 구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V가 있고 I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저항 R1에 흐르는 I1의 얼마고 R2에 흐르는 I2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이거 병렬이니까 이거를 이퀴벌런트 저항, 등가 저항으로 하면 R1, R2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하면 R1 더하기 R2분의 R1, R2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이 이제 요거로 REQ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V고 여기 I고 그럼 오메 법칙에 의하면 V는 I고 REQ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문제죠. I1. 그럼 I1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에서부터 I1은 R1분의 V가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V가 얼마라고 했죠?
V는 I 곱하기 REQ라고 했죠. R1은 I 곱하기 REQ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EQ라는 거는 여기 REQ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 REQ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요걸 가지고 대입시켜주면 R1I 곱하기 REQ는 R1 곱하기 R2 더하기 여기 곱하기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이게 I1. 그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니까 결국 I1은 이런 식으로 남는다 이겁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I2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I2라는 공식은 아까 I2 곱하기 R2가 V라고 했죠? 그러면 I2는 어떻게 돼? I2는 R2분의 V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V라는 게 아까 전에 어디 있죠? V라는 게 요 공식이라고 했죠? 요 공식. 그럼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 I REQ 분의 R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 전류 I는 그대로 있고 REQ 나누기 R2를 해주면 그 I2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비율로. 즉 전체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 전체 흐르는 전류 I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분배되느냐는 이런 비율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2개짜리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저항이 2개 있는 경우 전압 분배 법칙 R1, R2 플러스 마이너스 V일 때, 여기 V1, V2일 때 V1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전체 저항 곱하기 요거에 해당되는 그냥 R1 곱하기 전체 전압, V2는 전체 저항, 요거에 해당되는 R2 곱하기 V,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전류의 전압 분배 법칙은 그냥 I1이잖아요. 이거는 전체 저항 역시 1, 그 다음에 전체 전류 I 곱하고 하는데 요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전압 분배 법칙에서는 요거에 해당되는 전압이니까 R1이 왔고 요거에 해당되는 전압이니까 R2가 왔는데, 전압 분배 법칙은 약간 다르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I1이라고 해서 R1이 오는 게 아니라 R2가 온다는 거. 그럼 I2는 어떻게 되냐? R1 더하기 R2, R1 곱하기 I가 돼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의 어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I3를 구하래요. I3.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여기에 전압원이잖아요. 전압원에서 어떤 전류가 튀어나올 거야. I라는 전류가. 그럼 튀어나오다가 이놈이 I3로 가고 요 놈으로 갈 거다 이거죠. 이걸 I6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전체로 왔다가 여기서 요 노드를 기점으로 I6하고 I3로 바꿔지니까 분배가 되는데, 이때 I3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I3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뭐를 해야 된다고요? I3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 분배 법칙. 아까 전에 I3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개 있으면 6 더하기 3하고 요걸 지금 여기 흐르는 거니까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거 6 오고 전체 전류 I를 구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9분의 6I가 되는 거고, 이걸 나누면 3분의 2I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I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I 값. I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잖아요. 그럼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저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항. 즉 이게 우리가 지우고 12 sin t가 되는데, 요거 각각의 값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합쳐진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지 여기 흘러나오는 I를 구할 수 있지 않냐. 뭐에 의해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REQ는 어떻게, 이퀴벌런트 REQ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지금 요거죠. 지금 요것만 띄워놓고, 여기서 봤을 때요. 여기서. 자, 요것만 띄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전압은 띄워놓고, 이게 얼마예요? 463. 자, 요것만 봤을 때, 요것만. 자, 전압은 띄워놓고, 그때 R 이퀴벌런트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건 뭐죠? 병렬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병렬로 합쳐지면 이게 얼마야? 6 더하기 3에 6, 3, 18이니까 9, 2옴이죠. 2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이게 4 곱하기 여기 2옴 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 REQ가 된다 이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직렬이죠. 직렬.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합쳐주면 어떻게 돼? 6옴이 되는 거죠. 6옴. REQ. 즉 REQ는 6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6옴이야. 그럼 I는 얼마겠어요? I는 12 sin t 나누기 6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2 sin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을 해주면 자 3분의 4 sin t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하면 1.333 sin t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여기 I6에 걸리는 건 어떻게? I6.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하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전체 전류 I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여야 돼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2 sin t라고 했으니까 결국 3분의 2 sin t의 전류가 여기다 흐른다 이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흐르는 게 3분의 4 sin t라 그랬고 여기서 흐르는 게 3분의 2 sin t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로 전류가 I가 와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 합쳐지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6 sin t 결국 2 sin t가 되니까 이 전체 전류 I 2 sin t하고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즉 2 sin t가 여기까지 와서 요 노드를 기점으로 해서 요 저항으로 분배돼서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전류 분배 법칙. 자, 옴의 법칙만 알고 저항의 직렬과 병렬만 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전압 분배 법칙하고 전류 분배 법칙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익숙해집니다. 이 문제 오늘 풀어준 것도 내가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었는지 여러분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따라가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오늘 이 푼 예제는 상당히 기초적인 겁니다.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가져다 풀면 되는데 어렵다는 거는 그냥 여기 저항이 몇 개 더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항이 이게 병렬이냐 직렬이냐를 파악해서 직렬이면 직렬 방식으로 저항을 하나로 합쳐지면 되고 병렬이면 병렬대로 저항을 하나로 합쳐져서 회로를 최소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해석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어떤 우리가 중요한 전류값이나 전압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간단하게 전 상태로 가서 우리가 구했던 전류값하고 전압값을 다시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어떤 소자의 전류하고 전압을 구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